이렇게 되면서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이 7개월 연속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에는 또 6월에는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면서 우리가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수, 사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약간 관망을 하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면서 현재 큰 조정은 아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좀 받는 모양새 내지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 사이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건데요. 오늘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선현물을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된 그들의 스탠스는 우리나라 펀더멘탈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환경, 특히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시의적으로 수급의 스탠스를 결정짓는 다소 의존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유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우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변 상황을 보면 현재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특별히 그럴 만한 매우 현재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는 점과 니케이 지수가 선진국 그 어떤 지수보다도 상대적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여태까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너끈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또 그런 흐름 속에 코스피도 못지않게 또는 더 낮게 현재 동참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코스피를 보면 역시 그전 지수가 올라갈 때 보였던 삼성전자 중심의 현재 IT 대형주가 이끄는 그런 모습. 오늘 삼성전자만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LG전자도 그 같은 대열에 현재 포함되면서 현재 IT 전체 및 현재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하는 것 등이 현재 상황이다 하는 건데, 현재 5월달까지 월봉상 현재 5차례 연속 양봉이 나왔죠. 6월달도 현재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틀 만에 약 1% 정도 올라가는 월봉상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현재 7개월 연속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작년 12월이죠. 12월 달과 5월 달 사이에 코스피 각 월별로 얼마나 상승을 했고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코스피 지수는 약 2.2% 올라갔고요. 당시 외국인들이 1조 500억 원 정도로 순매수했습니다. 자, 2월 달에도 2.0% 정도 상승했고 당시 외국인들이 1조 6,300억. 2월 달이 1.2% 3,400억 정도로 해서 규모가 대폭 줄었고요. 3월 달에 외국인들 매수가 강화됐죠. 3.3%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들은 3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4월 달에 2.1%, 당시 외국인들은 8천억 정도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넘게 상승했다. 그때부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장세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5월 달 들어서 그것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했죠. 5월달에 무려 전 세계 주요 시장 중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6.4%를 급등을 했고요. 이때 당시 외국인들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긴 했지만 그 매수 규모는 평균 이하입니다. 1조 3,3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서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뭔가 국내 내국인들의 투자 심리이든가 아니면 현재 수급이 개선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과 함께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많이 올라갔지만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정이 나오지 않은 채 한 단계 더 올라가 현재 7개월 연속 양봉에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대내외적인 상황이 다 좋다는 것이죠. 대외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경기 회복이 미국을 중심으로 선순환 구조, 선순환 단계에 진입한 그런 상태죠. 중국 경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럽, 일본, 또 이머징 마켓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전통 산업이 부활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거기에다가 신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장착되고 있는, 그래서 신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지역 간으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다 같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순환 단계에 진입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경제 심리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해서 통화 승수, 본원 통화가 얼마만큼 빨리 확대 또는 회전되느냐를 뜻하는 현재 경제 용어입니다. 통화 승수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축, 사실은 미국은 이미 긴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긴축을 했다는 얘기는 본원 통화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긴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총통화 M2입니다. M2 증가율은 시장 평균 증가율 이하로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전체적인 M2는 긴축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고, 또 그 배면에 투자 심리는 계속 현재 탄탄한, 아주 강한 현재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신유동성 장세, 그 글로벌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그 신유동성 장세가 보다 노골적으로 나오는 곳으로 파악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상태도 되다 보니까 악재까지 소화를 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오겠다는 것이죠. 일리로 미국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탈퇴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고립주의로서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악재입니다. 하지만 그 악재는 전혀 통하지도 않고 있죠.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것에서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섹터, 신재생 에너지 쪽에만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참고삼아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제학자 중 가장 신중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비관론자 내지 경계론자가 예일대 교수인 로버트 실러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 4년 넘게 계속 지수가 너무 높다 하는 관점으로 현재 피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얼마 전 시각을 전향을 했죠. 강세론자가 됐습니다. 이것저것 앞에서 말씀드린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이 상태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현재 미국의 각종 현재 특히 증권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5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기간으로 봤을 때도 한 2년, 3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시각을 전향했다는 것에서 얼마만큼 글로벌 금융시장 증시 환경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대내적인 상황이 상당히 좋죠. 수출도 좋고요. 그리고 각종 데이터 상당히 좋게 나오는 데다가 GDP 성장률, 특히 우리나라 기관 중 가장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데가 한국은행이나 KDI 같은 데입니다. 이런 데서조차 국내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지배구조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도 상당히 완화되거나 일정 해소되고 있다는 것도 그걸로 우리나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로 현재 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